글자 잘 나오냐? 깨끗해? 네. 오케이. 자, 얘들아. 이제 물리를 배우는데 페이지는 이 새끼 또 나갔어. 이 또라이 새끼. 먼저 26을 펴. 왜 그러냐면은 책의 순서가 앞에를 먼저 가르치면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책의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여기를 조금 하다가 앞으로 갈 거야. 많이 하다가 가는 건 아니고 한 단원 정도 하다가 앞으로 갈 거야. 안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해. 그래서 페이지 26페이지를 먼저 할 건데 필기를 왜 해야 되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가르치지만 선생님이 다 풀어서 수학이 필요한 거 다시 또 수학적으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필기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페에 가서 다시 다음 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오기 전까지 강의를 반드시 반복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물리는 선생님이 그동안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봤지만 특징이 있어. 이 물리를 한 번에 이해하는 애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어도, 아무리 영재학교를 갔어도. 진짜 그만큼 물리가 어렵다고. 근데 물리를 잘 해야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공학 쪽으로 가든 뭘 하든 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물리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거를 자기가 이해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야. 수학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 반복하잖아. 한 번 끝까지 배우고 또 그 과정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물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니들 지금 중3들은 사실 지금부터 해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배울 건데 됐어? 네. 다운로드 폴더 있어. 한번 열어보자. 다운로드에다가 넣어놔. 이거? 네. 이거야? 네. 아예 안 열리면 안 되는데. 26페이지. 돼지가 되려면 어지가 돼야지. 제발. 된다. 그게 그러니까 너무 파일 용량이 커서 그랬나 보다. 알았어. 됐어. 고마워. 네. 뭐야? 자, 왜? 국어 공부 국어 이거 예전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분당에 있는 학원은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 학원 만들고 나서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만 해. 쌤그 국어 영어도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자, 조용히 하고. 자, 그래서 처음 맨 먼저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되냐면은 벡터를 먼저 배워야 돼. 이 책에는 벡터가 없어. 영어로는 VECTOR. 이 벡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있어요.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이 벡터를 굉장히 수학책에 있는 것처럼 막 전부 가르치는 건 아니야. 물리에 필요한 만큼만 가르칠 거야. 알았어? 물리에 필요한 만큼. 오늘 수업은 뭐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럴 수가 없고 처음에 기초부터 잘 배워야 돼. 그래서 통합과학의 중상과학의 물리 파트, 그 다음에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를 배운 친구들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물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벡터부터 배울 거고, 안 배운 사람들도 상관이 없어. 재환이도 상관없어. 안 배웠어도 해. 열심히 그냥 들으면 돼. 근데 반복을 해야 돼. 집에 가서 강의를 반복을 하라고 해.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카페 내가 가입시키면 되는데 진이는 좀 이따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좀 알려줘. 내가 그러면 카페에 가입하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초대를 할 테니까. 네이버 아이디 있어? 그러니까 가입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거든. 그래서 물리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얘를 구분했을 때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요,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어. 그래서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칼라라고 부르고,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불러.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 스칼라.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물리량들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얘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를 구분을 해줄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물리량은 스칼라구나, 이 물리량은 벡터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알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얘는 크기만 있어. 얘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이 존재하고 끝점이 존재해. 이거를 시점 또는 시작점, 얘를 끝점이라고, 점을 그냥 두 개를 찍은 거야.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선분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화살표를 이렇게 끝내. 그 다음에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읽냐면은 벡터, 이걸 벡터라고 해. 벡터 AB라고 읽어. 이건 벡터야, 벡터. 이건 스칼라, 이거는 지금 보면은 방향이 있잖아. 뭔가 이렇게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이런 게 벡터야. 이런 게 벡터라고 해.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학에서 우리 절대값 기호 있지. 그렇게 표시해. 벡터 AB 한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을 닫으면 우리가 이걸 크기로 해. 크기. 다른 말로 하면 화살표의 길이. 근데 뭐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막 어떻게 막 엄밀하게 막 뭐 이거 길이 뭐 지금 뭐 얼마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어떤 물리량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쨌든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고 방향은 그냥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해. 이렇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야. 그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학 말고 이과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물리학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부터 뭘 배우냐면 심화 물리를 배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더 이제 나아가는 물리들을 배우는데 그때는 이 벡터 개념이 좀 더 필요해. 근데 어쨌든 지금 물리학에서도 필요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한번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이 점을 C점이라고 한번 놓아볼게.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겠어? 벡터 AC가 되겠지. 잘 봐. 이 벡터 AC하고 벡터 AB는 반지름이 이거를 한 바퀴 A를 중심으로 한 바퀴로 돌렸잖아. 크기는 똑같아. 근데 방향이 지금 같아. 그럼 딱 봐도 그냥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르지? 그래서 이 두 벡터는 같지 않아. 알았어? 두 벡터는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벡터 AB하고 벡터 B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야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크기도 같고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두 벡터가 같다고 그래. 알았지? 크기도 같고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얘는 크기만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쓸 수 있어. 벡터 AC하고 크기잖아. 절대값 하면 벡터 AB는 크기는 같지. 하지만 벡터끼리 비교하면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거지. 왜? 방향이 다르니까. 중요한 얘기야.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두 벡터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한다? 같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점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벡터 AB 그러잖아. 근데 이거를 한 문자로 그냥 벡터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내 마음이야. 벡터 BC는 뭐 예를 들어서 벡터 B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벡터 A하고 벡터 B가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고 그랬잖아. 다른 말로 해볼게. 공간상에 떨어져 있어도 공간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평행이동에서 평행이동 후 겹치면 같은 벡터라고 그래. 같은 벡터라고 한다. 조금씩 필기할 시간을 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들어. 워낙 재미없는 과목이야. 그리고 특히 졸면 안 된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재밌게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니네가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재미만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물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그래서 물론 이 물리가 워낙 딱딱한 학문이라 무조건 재미있게 해줄 수는 없는데 살짝 내가 농담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집중해야 될 게 지금 수업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졸리지 않은 상태로 학원 와라. 피곤한 상태로 막 놀다가 밖에서 막 축구도 하다가 농구하다가 막 뛰어놀다가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막 졸린데 막 내용도 이해 안 되고 막 이렇게 자다 가면 그냥 망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지금 벡터 A가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는 평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벡터 B가 있다는 거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생님이 말했지 평행이동에서 겹치면 돼.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건 수학에서 뭘 말하는 거야? 평행이동이라는 건 X축에 나란하게 움직이고 Y축에 나란하게 움직일 때만 뭐라고 부르지? 평행이라고 불러. 회전하는 거는 평행이 아니야.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돌려. 이런 거는 회전이라고 그래.
이건 대학교 때 배워. 알았어? 평행이라는 건 x축에 나란하게 y축에 나란하게 움직여. 또는 y축에 먼저 나란하게 x축에 나란하게. 그래서 얘를 쭉 이동시켜가지고 가져와. x축에 나란하게 벡터 b. 그다음에 얘를 위로 쭉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완전히 이렇게 겹치잖아? 그러면 두 벡터는 같다고 한다고. 겹쳐야 돼 무조건. 알았어?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쳐야 돼.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벡터는 뭐하다고 한다? 같다고 해. 크기하고 방향이 같은 거야. 어차피 떨어져 있어도. 평행 이동해서 겹치면 같은 벡터라고 한다. 평행 이동해서 겹치면 같은 벡터라고 한다. 자, 이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들이 존재를 하는데 벡터의 연산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냥 바로 어려워져. 자, 첫 번째 연산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산 벡터를 빼기 연산이 정의가 돼 있고요. 이거 숫자가 아니야.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좀 특이해. 이거를 우리가 벡터 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하고는 또 틀려. 실수의 곱셈하고는 틀려. 실수의 곱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3 곱하기 5는 15,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벡터 곱이라고 하는 거는 좀 특이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 물리에서 사용을 한다. 잘 들어야 돼. 벡터 A하고 벡터 B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내적이라고 그래. 읽을 때는 도시라고 읽으면 돼. 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벡터 A 돗 벡터 B 또는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읽어도 돼. 이거는 일반적인 곱하기하고 달라. 곱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어 하나 더. 이거는 곱하기 기호인데 선생님? 아니야. 이거를 곱하기 기호하고 기호는 똑같아. 외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읽냐면 크로스라고 읽어. 이렇게 크로스 이런 뜻이야 그냥. 곱하기 아니야. 곱하기 기호 아니야 여기서는. 벡터에서는 저거를 우리가 실수해서 말하는 곱하기 기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하나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고 하나는 벡터의 외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정의가 돼 있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자, 여기에 지금 벡터 A가 있고 여기에 벡터 B가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두 개의 벡터에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얘를 벡터의 뭐라고 불렀지? 이거를 시작점. 얘를 벡터의 끝점이라고 불렀어요. 시작점에서는 그냥 시작을 하는 거고 끝점에서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벡터 A에 여기가 시점, 종점. 벡터 B는 여기가 시점, 종점이지.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알았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평행 이동하면 시점에 일치된다고 했잖아, 내가. 알았지? 그래서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를 시키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생겨. 이거를 세타라고 놓을게. 세타라는 기호를 안 써본 사람은 없잖아. 세타라고 놓을게.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잘 들어. 이거 정의야.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야 이거는 길이. 그다음에 벡터 B의 크기를 곱하기야. 그다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벡터 곱의 내적의 정의야. 크기 코사인 세타. 크기 코사인 세타. 이게 나중에 물리할 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1 워크라는 게 있잖아. 이거 중학교 수학 과학에도 있고 뭐 없어서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걸 W라고 하는데 이 1을 정의를 할 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나중에 내가 정의를 해. 지금은 좀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 벡터 내적은 저거고. 그리고 잘 봐. 결과가 뭐야? 결과가 스칼라야. 왜? 크기밖에 없어.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도 우리 삼각 빅 값이잖아. 또는 뭐 대수를 공부한 사람은 삼각 함수라고 하지. 근데 어쨌든 크기야, 전부 다. 방향이 없어. 크기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잖아? 그러면 크기만 생겨. 저건 정의이기 때문에 왜 요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왜 곱해요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병신이야. 정의야 그냥. 정의라고. 알았어? 물리를 잘하려면 법칙하고 정의는 받아들여야 돼. 법칙하고 정의를 안 받아들이면은 망해. 그리고 진짜 다시 말하지만 중3 거 그다음에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달라. 알았어? 근데 이거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중3 거에 있는 물리랑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는 그냥 개껌이 돼버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알았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워. 자, 그 다음에 외적은 잘 봐. 그림은 똑같다고 쳤을 때
얘는 크기.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이지?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가 이제 어려워. 내가 확 어려워진다고 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문자를 하나 쓴 다음에 좀 어렵지? 나는 n이라는 문자를 써볼게. 위에다가 이런 모양을 꽂아. 이걸 햇 모자. 읽을 때 햇이라고 읽어. 햇 n 햇. 근데 n이라는 문자 저는 싫어요. 뭐 알파 햇, 베타 햇. 저는 k라는 문자가 좋아요. k 햇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어떤 문자에다가 햇을 붙이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위 벡터라고 불러. 갑자기 뭐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지? 단위 벡터, 단위, 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얘가 나타내는 방향이 있어. 그건 상황에 따라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면은 얘는 어차피 크기가 1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가 벡터야. 내가 n이라는 문자를 좋아하니까 n햇이라고 쓴 거야. 결과가 벡터야. 왜? 얘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야. 외워야 돼. 벡터의 외적은 결과가 뭐라고? 벡터야.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벡터의 외적은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 지금 내가 26페이지부터 하고 있는데 처음에 26페이지 전에 뭐가 나오냐면 돌림 힘이라는 게 나와. 그걸 영어로는 토크라고 하는데 그 토크를 정의를 할 때 벡터 외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 책에 있는 것보다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설명해 주는 물리학을 잘 배우잖아? 그러면은 고급 물리학을 배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쓰는 기호들을 잘 기억을 하잖아? 그러면 대학교 때도 사용할 수 있어. 레벨을 굉장히 올려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피로해. 책에 있는 대로만 배워가지고는 그거는 물리 전공 못한 사람들이 그냥 어버버버 가르치는 거지. 그건 택도 없는 거야 지금. 이거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아직 방향을 설명 안 했지? 자, 손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오른손. 자, 오른손을 펴봐. 자, 손가락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있죠. 자, 우리가 손은 당연히 이게 거꾸로는 안 꺾이잖아. 이거 거꾸로다가 이거 다리 부러지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잖아. 잘 연습해. 자, 이렇게 꺾이지.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향하지. 꺾이지.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지.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n 햇의 방향이야. 그럼 이건 뭔데요, 선생님? 자, A에서 B로 갔지?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벡터 A 있고 벡터 B 있지? 자, 손을 이렇게 꺾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A에서 이렇게 출발하지? A에서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A에서 출발하지? B로 꺾고. 이렇게밖에 안 꺾이잖아, 손이. 왼손으로 하면 안 돼. 오른손으로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꺾이지. 엄지손가락 어디를 향하고 있냐?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지. 그게 바로 요거의 방향이야. A에서 B 쪽으로 4개의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얘의 방향이야. 칠판 면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잘 들어. 얘는 자 시끄러. 얘는 A와 B가 이루는 평면 하나밖에 없지. 평면의 수직이야. 근데 수직인 게 2개가 있거든. 우리가 이런 평면이 있다고 해봐. 이런 평면이 있으면은 봐봐. 잘 이해해야 돼. 처음에 지금까지 공부하던 거는 전부 다 니네 굉장히 쉬운 것밖에 안 한 거라니까. 이 평면이 있지. 이 평면을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선이 몇 개가 있어. 지금 위로 향하는 거 하나 있지. 또 있잖아. 여기 밑으로 향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고 있는 평면은 내가 칠판에다 그렸기 때문에 칠판 평면이야. 그러니까 칠판 평면이라고 A하고 B가 이루는 게. 그러면 칠판 평면에 수직인 선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뚫고 들어가는 게 있고 하나는 뚫고 나오는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얘야. 근데 뚫고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는 이 오른손으로 결정하는 거야. 약속이야. 들어가네. 그치. A에서 B로 돌려야 되니까 엄지손가락 이쪽을 저절로 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각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각이 딱 시작되는 그 점을 엄지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 바보지 너. 자, 봐봐. 여기 이게 지금 벡터 A라고 할게. 이게 여기 시점이죠. 이게 벡터 B라고 할게. 그러면 이 핸드폰의 면이 이루는 평면이 있잖아. 이루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걸 A라고 했고 이걸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쉽지? A, B. 여기 A다 대고 돌려. 엄지손가락 어디를 향하고 있어? 위로. 위로지. 이게 A고 이게 B라고. A에서 B. 바보 새끼야.
이게 A고 이게 B라고. 아, 여기 A에서 B. 밑에가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A에서 B 아무튼 A에다 손을 대. A에서 새끼손가락을 대. 이렇게 위로 가잖아. 이해했다. 아유 이 장애인 새끼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아유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 칠판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면 오른손으로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돌려. 엄지손가락은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 나오는 방향에. 이렇게 서면 되는 거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분위기 흐리지 마, 이 새끼야. 뭐 말해?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A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이라고. 알았어? 이 면의 수직인 거는 나오는 거 아니고 들어가는 건데 손이 저절로 AB 하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고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A에서 출발해서 B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얘가 어느 방향이야?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우리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 알았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건 이렇게 많이 표시한다고 해. 뚫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 얘는 나온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 기호고 얘는 들어간다는 표시로 X. X 하면 들어가는 표시로 많이 사용을 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았지? 이거는 이제 앞에 토크를 하면서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배우다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책의 순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내가 정확해 내가. 선생님은 물리학의 대가야. 나한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수학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야. 물리도 그냥 쩔지 그냥. 근데 문제는 배우는 새끼들이 열심히 안 해. 조져야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임마 여기다 학원 만들어가지고 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새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니네 임마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 와 그동안 다녔던 학원들은 족밥이다 이런 생각 해 안 해? 안 하는구나. 선생님이 잘하시는 분이 저희가 다 씨발 새끼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대화를 하자고 대화를. 그 말이 아니잖아. 니네들이 그동안 다녔던 학원들하고는 잽이 안 되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뭔 소리야. 물리는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니까 내가 살짝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물론 어렵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쉽지는 않아 절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이건 1 그다음에 이거는 앞에 첫 번째 단어로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방향은 좀 기억을 해놔.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당장 이제 조금 필요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물리에서 힘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힘은 영어로 포스야 포스. 그래서 보통 F라고 많이 기호를 써.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봐봐. 힘도 그러면 물리량 중에 하나란 말이야. 힘이라는 것도 물리량 중에 하나야. 근데 이 힘은 크기만 있을까 방향도 있을까? 이거 크기랑 방향 둘 다 있어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봐봐. 얘를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똑같은 힘의 크기를 이쪽에서 가하면 이쪽으로 움직이지. 이 물체가 반응하는 게 틀리잖아. 똑같은 크기를 가했다고 했을 때. 왜 그래? 힘을 어느 쪽에서 방향을 가했느냐에 따라서도 이 물체의 움직임은 달라져. 그래서 힘은 스칼라가 아니라 무슨 양이야? 벡터량이야. 그냥 생각하면 돼. 하나씩 배우면서. 이게 힘인데 힘의 물리적인 정의는 이렇게 써 있지. 책에 보면 물체의 운동 상태 또는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이게 힘의 정의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친구가 막 나한테 뛰어오고 있어. 나한테 오면 충돌할 것 같아.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내가 손으로 팍 밀어. 그러면 이 새끼의 운동 상태가 옆으로 가겠지. 그게 힘이야. 그제? 그리고 친구가 졸라 못생겼어. 내가 너 이쁘게 만들어줄게 하고 얼굴을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고 있어. 막 누르고 빼고 막 어우씨 그래도 못생겼네. 자 모양을 변하게 할 수도 있어. 그게 그러한 물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힘이라고 불러. 물체의 운동 상태와 모양을 변하게 하는 물리적인 요인이 되는 것. 이거를 힘이라고 그래. 너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래서 이따가 봐봐. 이러면 안 돼. 아니 저 근데 어. 피곤하진 않아요. 이제 졸면 나한테 조짐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좀 놀다가 오더라도 집에 좀 들어가서 피곤하면 좀 자다 나와. 알았어? 진짜야. 물리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자, 쉬는 시간은 어차피 50분에 10분 주고 50분에 10분 주고 이렇게 조금씩 쉬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이거 뭐 계속 하겠냐? 자, 힘내기를 왜 꺼내냐면은 그래서 얘는 벡터야. 원래는 벡터라고. 정확하게. 알았어? 자, 봐봐. 이 덧셈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도입을 했는데, 자, 바다에 물속에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서 다 동그라미를 그려. 이게 배야 그냥. 이 배가 멈췄어. 이 된장. 배가 멈췄어. 강물이 흐르지도 않아. 그럼 안 움직이지.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배가 멈추면 가만히 있는 거야. 강물이 흘러야지 그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거지. 근데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배가 너무 커. 그래서 견인선이 한 대가 간 게 아니라 두 대가 왔어. 그래서 상상을 해봐. 한 대 여기다 줄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는 이쪽에서 배를 끌고 하나는 이쪽에서 배를 끌어. 여기서 이 견인하는 배가 얘를 F1이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 얘를 F2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어. 실제로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잘 들어.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정확히 추적을 해보면 얘네 두 개로 가진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정확해. 여기에서부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향해서 이쪽 방향으로 정확히 배가 움직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실험을 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정확히 무슨 말이 될까? F1과 이 F2라는 거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바로 이쪽 방향이 된다는 거지. 이게 벡터의 덧셈이야. 벡터의 덧셈은 정확하게 뭐냐? 두 변을 가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의 방향이 벡터의 덧셈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숫자의 덧셈하고는 완전히 틀려. 벡터의 덧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거는 더하기는. 저 방향이야. 평행사변형의 방향이야. 평행사변형의 방향이라고. 이게 바로 두 벡터의 합이야. 그래서 힘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물리량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 그냥 여기 벡터가 A가 있고 여기 벡터 B가 있어.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데 야, 두 벡터를 더해봐 그러면 뭘 그리라고? 재빨리 평행사변형을 마저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대각선까지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뭐야? 두 벡터를 뭐 한 거라고? 더한 거야. 이게 벡터의 합이야. 벡터의 합이야. 벡터의 합. 힘으로 설명을 한 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힘이 아닌 모든 벡터의 합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힘뿐만이 아니라 힘으로 예를 든 것뿐이야.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해. 힘으로 예를 든 것뿐이라고 해.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이 두 벡터의 합이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벡터를 더할 때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 근데 선생님이 지금 1번이라고 했잖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어. 자, 둘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법은 뭐냐? 내가 아까 뭘 설명했지? 벡터는 평행이동을 해도 같은 벡터라고. 알았어? 벡터는 평행이동을 해도 무슨 벡터라고? 같은 벡터야. 그리고 수업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나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물어보면 돼. 남자애들은 욕하고 여자애들은 욕 안 해. 여학생은 편하게 질문하면 되고 남학생은 이제 질문하다가 이 씨발 새끼야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욕해 처먹어 이제. 이런 띠발 새끼들. 얘가 견인선을 몰라요. 얘가 모른다. 장애인이냐? 얘가 모른다. 얘가 물어봤어. 견인선이 뭐야? 뒤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견인해가지고 배중이. 그래. 아는데 거기가 말했어요. 견인선은 선자가 배선자야. 그래. 견인차는 차를 견인해가는 끌고 가는 거. 고장난 거. 이 새끼들은 무슨 뭐 언어 장애 있어? 얘가 했어요. 중3이나 돼가지고 그런 단어도 몰라? 너도 알지 견인? 그래. 중1도 아는데? 얘가 몰랐던 정환이는 몰라요. 정환이. 너는 인마 이제 근데 저 우빈이랑 다릅니다. 우빈이만 몰라요. 니네는 지금 한번 배우고 다시 이제 언제 배우냐면은 고1 겨울방학 때 다시 배워야 돼. 한번 배우고 나면 1년 동안은 안 배워. 왜? 학교 내신 공부해야 돼. 알았어? 근데 너는 매년 한 번씩 배울 거야. 그래서 중3 때까지 3번을 배우면 너는 이제 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한 3번째 배울 때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완전 수제자야. 수제자 되고 싶어?
어? 내가 중1이라고 봐줄 것 같아. 지금 개기는데? 수련자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지?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너무 착하다. 내 제자들 막 서울대 막 고대 연대 막 수두룩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야? 판태성. 판태성도 내 제자. 스미스 판태준도 내 제자. 어? 스미스 선생님이랑 수빈이를 내가 왜 가르쳐? 자, 아무튼 삼각형법 잘 들어.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 삼각형법 설명하는 거야. 저 그림을 다시 그릴게. 그럼 방금 전에 설명한 게 평행사면이고 네, 자,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봐. 두 그림이 지금 똑같은 거야. 달라 보인다고. 선생님 다른데 죽는다 진짜. 내가 칠판에다 이걸 어떻게 똑같이 그리냐 임마. 자, 아무튼 똑같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하나의 벡터의 종점으로 옮겨. 그러면 A는 놔두고 A를 옮겨도 돼. 이 B를 평행이동해서 옮기라고. 이거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 옮기면은 얘하고 얘는 당연히 길이도 같고 평행한 거야. 같은 벡터야. 평행이동해서 옮기면 같은 벡터라고. 그러면 저절로 우리 평행사 변형의 정의가 뭐냐? 어? 두 쌍의 대변이 뭐 한 거야? 평행한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봐. 잘 들어. 그럼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B 입장에서는 평행이동에서 옮겼어. B 입장에서는 다시 시점이고 종점이지. 그러면 맨 처음 시점에서 종점으로 연결하면 돼. 그럼 당연히 이걸 마저 연결해 보면은 여기가 전체가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사 변형법하고 똑같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삼각형법이라고 그래. 삼각형법을 안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줄까? 좋대요. 알려줄게. 삼각형법을 안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줄게. 자,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어. 자, 이게 벡터 A고, 벡터 B고, 벡터 C고, 벡터 D고, 벡터 E야. 자,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 더하기 벡터 D 더하기 벡터 E를 하라고 했어. 자, 삼각형법을 가르쳤지? 그러니까 그냥 답은 뭐야? 이거야. 끝. 삼각형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아니 예? 아 시점에서 종점까지니까 바로 자, 봐. 얘를 먼저 더해야 되겠지. 잘 들어. 얘를 먼저 더해야 되겠지. 네. 처음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지. 삼각형법. 그러면 얘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지.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벡터로 보고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이니까 얘는 또 뭐가 돼?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가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뭐가 돼?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 더하기 벡터 D가 되지. 최종적으로 얘가 뭐가 돼? 이거가 되지. 삼각형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쌤이 이거 알려주려고 원리를 설명하네. 삼각형법을 모르면 얘를 계산할 때 어떤 짓을 하냐면 처음부터 나는 열심히 평행사 변형을 그릴 거야. 처음에 A가 두 개지. 평행사 변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데. 그 다음에 또 얘하고 더하려면 또 나는 열심히 평행사 변형을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평행사 변형을 계속 그리면서 더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는 짓이야? 병신 같은 짓인 거야. 그래서 삼각형법은 굉장히 뭐하다? 베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자,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늦게는 베리 와 베리 중요하다. 새끼가 오빠를 갑자기 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대가리 한 대 때리고 싶으면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는 거야. 그냥 니네 두 명만 해. 번잡해. 쟤네 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 임마 중1짜리 막 후배하고 하고 싶어? 종환이? 저 뒷자리잖아요. 그니까 종환이 알아서 피해 근데 있네. 뒷자리 가는 게 오히려 괘씸한 것 같은데. 아닌데? 하나도 안 괘씸한데 지금 수업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 지금 종환이가 이 학원에 와서 달라졌어. 친구를 지금 모아. 친구를 믿지 않으면 뭐 뭐 하겠습니까? 어? 정말 좋지 않은 승규도 사실 여기 와서 좀 달라졌지.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서 이 학원에 애들이 많아지니까 아이씨, 나만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왜 알아서 자꾸 오지? 막 이러면서 학원 망하라고 해. 자, 조용히 해. 네가 그러면 한 적 있어. 그래서 삼각형법도 알고 있어야 돼. 결국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을 연결하면은 바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이게 삼각형법이야. 필요해. 필요하다고. 죽고 싶냐? 그래서 더하기 알려줬다. 자, 이제 잘 봐. 여기 벡터 A가 있고요. 여기 벡터 B가 있어요. 여기 벡터 C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지금 방금 삼각형법을 알려줬지. 잘 봐. 그러면은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면 누가 돼? 이거를 이제 말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을 연결하면 시점, 종점이 된다고 했지.
지금 봐봐. 여기 화살표 여기서 끝났고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 재환! 누구랑 누구를 더하면 누가 돼? 시점, 종점, 시점, 종점 더하면 시점, 종점이 된다고 그랬잖아. 누구랑 누구를 더하면 누가 돼? 왜 이걸 모르지? 아니시. 종환! 너무 어려운데? 찐! 뭐하고 뭘 더하면 뭐가 돼? 그거야. 그래 그거야. A랑 B 더하면 C.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B랑 A 더하면은 C 돼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똑같은 말이잖아. A랑 B도 하나, B랑 C도 하나. 너 바보냐? 아니, 너는 잠깐만. A랑 B 더하면 A 더하기 해야 돼. 다시 기회를 줄게. 재환. 네. 뭐야?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뭐하고 뭘 더하면 뭐가 돼? 기다려봐. 바보들인가? 아니 나 알아. A하고 아니야. C를 더하면 뭐가 돼? B. 그래. 그래 이거라고. 그래 내가 그거잖아. 아니 니네 바보냐? 나 이 새끼들이 진짜 막 던지네 나한테 이제. 야, 잘 봐. 여기 시점이지. 시점, 종점. 그다음에 얘가 시작했지. 시점, 종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삼각형법에 의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이게 왜 어려워 지금? 진짜 이거 우리 그거 당연히 A하고 C를 더해야지 B가 돼야지 이 멍청이들아. 자, 그다음 잘 봐. 잘 들어. 자, 추가로 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벡터를 설명해 줄게. 역벡터. 그다음에 영벡터. 영벡터. 영벡터, 역벡터. 잘 봐. 자, 여기에 벡터 A가 있어. 자, 역벡터는 뭐냐? 마이너스 벡터 A야. 원래 벡터에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역벡터야. 그걸 역벡터, 역 돌렸다는 뜻이지. 이게 뭐냐면 시점하고 종점을 바꾸는 거야. 이 노란색이 마이너스 벡터 A야. 원래 벡터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시점하고 종점을 바꾼 게 역벡터라고 그래.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벡터 A하고 그거에 역벡터를 더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수학처럼 실수처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자, 잘 봐.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시점, 종점. 뭐야? 똑같아요. 제자리지? 네. 봐봐. 시점, 종점인데 얘를 또 더했어. 시점, 종점이면 제자리지? 시점, 종점이잖아. 제자리지? 네. 그걸 무슨 벡터라고 불러? 영벡터라고 불러.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영벡터라고 불러. 영벡터는 특이한 벡터야. 크기는 0인데 벡터는 내가 원래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유일하게 방향이 없어. 방향을 어떻게 정해? 그냥 점인데.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연산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 당연히 어떤 벡터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벡터를 더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지? 아무것도 없는 걸 더해. A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더해. 그럼 자기 자신이지 뭐야. 그지? 그러면 이제 잘 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A를 이거의 양변에다 할게. 우리가 수학에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벡터 A를 이만큼을 해줬어. 등호가 당연히 변하겠냐 안 변하겠냐?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 위치는 상관없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 이거 무슨 벡터? 0벡터. 0벡터랑 C를 더하면 무슨 벡터? C벡터. 벡터 B 빼기 벡터 A지? 이게 벡터의 빼기의 정의. 이항이 가능한 녀석이네. 맞아. 벡터 빼기 정의. 벡터 빼기에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근데 뭐 어쩌라고 이 선생님 벡터 빼기 정의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잘 들어. 벡터 빼기의 정의야. 잘 봐. 자, 빨리 써. 여기까지는 쓰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첫날 수업하는 게 계속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 왜 제일 중요해? 첫날 왜 이런 설명을 할까? 기초가 잘못.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 빨리 안 나가. 아니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대신에 우습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순간 다음 주에 오면 이제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물리를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줄 거기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숙제도 내주겠지만 질문을 무차별로 해도 돼.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다 풀어줄 수도 있어. 질문을 많이 한다고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아. 절대. 근데 잘 모르면서 답만 맞았다고 승규처럼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그러지 않습니다. 알았지? 알았지? 자 이제 봐. 자 옆에 그림을 잘 봐. 자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이지. 이 벡터 C는 지금 뭐냐면 하나 벡터의 종점에서 하나의 벡터의 종점으로 간 거야. 종점에서 종점으로 간 거라고 해. 그럼 잘 들어. 그 벡터는 종점에서 종점으로 갔어. 도착한 부분에 있는 벡터에서 내가 출발한 부분에 있는 벡터를 빼는 거가 벡터 빼기의 정의야. 다시 어렵지? 자 문자를 막 바꿔볼게. 여기가 벡터 F 있어. 뭐 상관없어. 여기 벡터 G가 있어. 자 그럼 이 벡터는 잘 봐. 벡터 G-F네. 틀렸어. 도착한 부분의 벡터에서 출발한 부분의 벡터를 뭐 해라? 빼라. 벡터 F 빼기 벡터 G. 지금 이 화살표의 방향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바꿔놓은 거잖아. 그랬더니 이대로 대답을 하잖아. 아니 근데 화살표가 너무 선생님이 임마 학생들을 모르겠냐? 어? 야 지금 올해 여기 고대 전기전자학과에 선생님이 작년까지 물리 가르쳐가지고 입학한 애 있거든? 걔 지금도 나한테 대학교 물리 있잖아 막 과제 같은 것도 물어보고 막 그래 카톡으로. 선생님 이거 못 풀겠는데요. 내가 풀어서 알려주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 A+ 나왔대. 그렇다고 겁나 좋아해. 되게 조용히 해. 시끄러워 시키더라. 이거야.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다? 방금 했던 거네. 벡터 G 마이너스 벡터 F다. 중요한 건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야.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벡터라고?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야. 종점에서 종점으로 갈 때 저렇게 하는 거야. 도착한 부분의 종점에서 시작한 부분의 종점 벡터를 빼라. 이거 방향만 바꿨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지. 아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새끼는 병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은 승규는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뻔해. 알 수 없어요. 아, 알 수 없어? 자, 승규는 이거를 벡터 B 빼기 벡터 A라고 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도착한 데서 출발한 데 빼는 거잖아요. 개소리. 얘는 하나의 벡터의 종점인데 얘는 시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생각을 해봐. 잘 모르겠지? 그냥 C라고 놓아. 그리고 원래대로 가. 원래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A하고 C를 더하면 누가 돼? 사각형. 아, 잘못했다. 자, A하고 C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벡터 B가 되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봐봐.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이지. 그럼 이거야. 얘네 두 개 더하면은 이거라고. 아 그러니까 역으로 돌려가지고. 그치? 이 B의 역벡터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지. 저게 그거네.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벡터 C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항해, 그냥. 수학처럼.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되지. 이렇게 써야지, 이때는. 종점에서 종점으로 갈 때만 그러는 거고 삼각형법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중신아. 지금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삼각형법으로. 저 A 더하기 C는 왜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삼각형법으로. A 더하기 C가 이거니까. A 더하기 C가 이 벡터잖아. 시점에서 종점. 근데 이게 지금 벡터 B였지.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벡터 B지. 아 이게 순서가 있는 시점에서 점 개소리. 그래서 시점 종점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네. 지금 이거 기하 배우면은 막 며칠씩 해야 되는 수업 내용을 지금 한 번에 다 한 거야. 물론 이 벡터에 대한 문제를 푼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하에서는 내가 지금 네 가지 연산을 알려줬지. 덧셈, 뺄셈, 곱하기는 두 가지가 있었지. 내적, 외적. 외적은 대학교 과정이야. 대학교 과정을 설명한 거야. 물리 배울 때 그게 좀 필요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알면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나 알았어. 알았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 플러스 해야 돼. 자 조용히 해 임마. 해야 돼. 시끄러 임마. 자 운동장에다가
운동장이야. 좌표축을 X축, Y축을 그려. 운동장에다 X축, Y축을 그려놓고 여기 있던 승규가 열라 뛰어가고 있어. 막 축구하고 있어. 우와. 여기 골대 여기까지 왔어. 이게 A 지점이고 B 지점이야. 승규가 이렇게 움직였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움직인 거야.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피해서 막 공 차고 막 지가 무슨 뭐 메시인 줄 알아요? 저렇게 움직여서 이거 그림 똑같이 안 그려도 돼. 그냥 대충 그려. 알았지? 이렇게 움직였어. 실제로는. 그리고 시간이 시끄러. t초만큼 걸렸어. 자, 시간은 영어로 타임이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물리는 t인데 우리가 이거의 단위는 세 가지가 있지. S. 초도 있고 미니트도 있고 아워도 있고. 근데 물리에서 쓰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초다. 세컨드, 미니트, 아워. 그 다음에 이건 단위를 말하는 거고 시간은 영어로 그냥 t야. 자, t초만큼 걸렸어. 잘 들어.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만약에 실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실을 이렇게 놓아. 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 실을 쫙 펼쳐.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실제 이동 거리가 돼. 그래서 얘의 실제 이동 거리가 있어. 실제 이동 거리. 다 조용히 해. 실제 이동 거리를 L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평균 속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자, 평균 속력의 정의는 시간분의 실제 이동 거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쓰면 돼? T분의 L. 이걸 뭐라고 한다고? T분의 L.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정의야. 평균 속력의 정의는 뭐다? 시간분의 실제 이동 거리. 속력의 정의가 아니야. 네, 뭐라고 적었어? 평균 속력. 앞에다 평균을 붙였어. 이거 중요하다. 평균 속력의 정의는 뭐라고? 시간분의 실제 이동 거리. 자, 단위가 있어. 거리의 단위는 뭐야?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안 써. 시간의 단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초, 세컨드. 그러면 이 단위를 그대로 모으면 미터 퍼 세크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평균 속력의 정의야. 평균 속력의 정의야. 이제 물리로 넘어왔어. 아니 근데 이건 벡터 안 배워도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 거가 벡터가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 되게 중요한데 평균 속도. 단어가 하나 바뀌었다. 얘는 속력인데 얘는 속도야. 평균이란 말은 똑같아. 잘 들어. 얘가 바로 뭐냐면 시간분의 변위 벡터야. 내가 벡터는 괄호를 해서 나타냈지. 이유가 뭐냐면 변위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 줄여서 변위라고 하기도 해. 잘 들어. 뭔가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치? 잘 들어. 잘 들어. 변위 벡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는 관심이 1도 없어. 그냥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이 있지.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을 그냥 연결한 벡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변위 벡터라고 불러. 되게 중요해. 처음 점이 벡터의 시점, 도착한 점이 벡터의 종점이야. 그래서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을 그냥 연결한 거를 변위 벡터라고 해. 그럼 얘는 답이 뭐야? 시간분의 벡터 뭐가 돼? A, B라고 쓰면 돼. 이 벡터 A,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변위 벡터라고 부른다.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야. 그럼 중요한 거는 얘는 잘 봐. 이게 지금 뭐만 가지고 있어? 이거 크기만 가지고 있지? 아, 평균 속력은 스칼라구나. 근데 여기 지금 벡터가 분자에 있잖아.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벡터야. 시간은 당연히 스칼라야. 알았어? 시간이 무슨 방향이 있어. 그러면 평균 속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벡터가 되는 거야. 평균 속력은 스칼라고 평균 속도는 뭐가 된다? 벡터가 되는 거야. 이 정의들을 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방에 안 끝나. 사실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가 않아. 물리는. 선생님이 통합과학 할 때 화학도 가르치긴 하잖아. 근데 화학은 외울 게 너무 많지. 솔직히.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힘들어. 그걸 하나씩. 근데 물리는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게 많지는 않아.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 게 어렵지. 책 보면서 화학이나 뭐 생물 지학은 외울 게 많잖아. 근데 물리는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니네들이 몰라.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것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다음 문제에다가 내가 적용을 해줄 때 항상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면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줘.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쉬는 시간을 주긴 할 건데 잠깐만. 어차피 쉬는 시간 주면서부터 딱 10분 쉬는 시간을 줄 건데 일단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평균 속력 말고 뭐가 있냐면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어.
평균 속도 말고 뭐가 있냐면은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 자, 이 순간이라는 단어는 생략하고 속력, 속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냥 속력이라는 단어, 속도라는 단어, 그걸 구분해서 잘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속력이라는 단어나 속도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 뭐가 생략돼 있었던 거야?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었던 거야. 알았지? 정확하게는 순간이야. 그러면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분의 이동. 둘 다 아니야. 둘 다 뭐가 필요해? 순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정해진 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정해진 점이 필요하다는 이 말뜻이 뭐냐면 이거 봐봐. 자, 여기서의 순간 속도 A점에서 순간 속도, 여기서의 순간 속도, 여기서의 순간 속도, 이렇게 점들마다 순간 속도가 다 틀리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A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잘 들어. A점이라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t초가 흘렀는데 시간이 흐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정해진 점인데 지금 둘 다 어디에서 풀 거냐면 A점에서 한번 해볼게. 이 그림하고 이어져야 돼. 그게 바로 미적분이 필요해. 그래서. 자, 지금 T분의 L이 무슨 속도지? 평균 속력이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근데 A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속력은 T가 시간이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지. 그래서 너만 기호를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나머지 4명은 아직 기호를 이해를 못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이런 기호가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데 시간을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너 A점에서의 순간 속력이라는 뜻이야, 이게. 신기하지? 근데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졸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라고. 수학이 지금까지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엄청난 걸 더 해야 되네 앞으로. 이걸 알아야지 물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영어 단어의 리미트라고 하는 건데 T가 0으로 가는 거야. T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흘렀는데 T가 0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시간을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리미트 T를 뭘로 보낼 때? 0으로 보낼 때 저기 T분의 뭐가 돼? 벡터 AB가 되는 거야. 저게 순간 속도야. 근데 지금 배우는 물리에서는 얘네들은 뭐하다? 일단 중요하지는 않아. 알겠지? 나중에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가속도의 개념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의 속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지금은 이 미적분을 배운 사람은 이 기호를 이해할 건데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기호를 아직 의미를 몰라.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을 뿐이야. 알았어? 선생님한테 지금 중학교 3학년 거 과학 그 물리 파트 배운 놈들, 지금 최근에 이제 통합과학 시작한 놈들, 내가 과정마다 가르치는 게 다 틀리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 좀 뭔가 좀 달라졌지 많이. 근데 지금 배우는 게 진짜라고. 알았어? 이런 거를 중3 중학교 과학이나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다 병신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못해. 근데 이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면 사실 중학교 거는 굉장히 쉬워져. 통합과학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해. 그리고 쉬는 시간을 줄 건데 쉬는 시간 이후에 뭘 배울 거냐면 평균 가속도를 배울 거야.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 겁나 중요해.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라는 것도 존재하지. 순간 가속도. 순간 가속도도 있어. 순간이라는 거 생략을 하겠지만. 그래서 요 두 개의 개념을 알려줄 거야. 쉬는 시간 이후에. 지금 몇 분이냐? 7시 58분.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